그는 그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굳이 세어보지 않았다. 해마다 바뀌는 달력보다 반복되는 하루가 더 익숙했기 때문이다. 출근 시간은 늘 비슷했고, 퇴근 시간은 늘 조금씩 늦어졌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저 맡은 일을 처리하며 지나갔다. 그에게 그런 날들은 나쁘지 않았다. 조용히 쌓이는 시간이 언젠가는 의미가 될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 남아 정리하는 일도, 갑작스럽게 생긴 업무를 맡는 일도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다. 그는 그 역할에 익숙해졌고, 스스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누군가는 그런 그를 성실하다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를 편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는 그 차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회사는 하나의 공동체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 안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계산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몇 년을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굳이 따져보지 않았다. 필요할 때 곁에 있었고,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 믿었다. 그 믿음은 그를 조용히 지탱해 주는 힘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주 작은 어긋남을 느끼기 시작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은 쉽게 불렸고, 그의 이름은 점점 덜 불렸다. 회의 자리에서 그의 의견은 이전보다 늦게 언급되었고, 때로는 언급되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어긋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여전히 출근했고, 여전히 일을 했다. 다만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감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특별한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만으로도 그는 다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이 회사와 자신의 시간이 이어져 있다고 믿고 싶었다.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오래전이었다. 그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늘 다음으로 넘어갔다. 다음 분기, 다음 해, 다음 기회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 사이 책임 있는 자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그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자신이 회사에 남긴 시간과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조금씩 비교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다. 계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계산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그 숫자는 점점 또렷해졌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설명 없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떠올렸다. 왜 자신의 몫을 말하지 않게 되었는지, 왜 늘 기다리는 쪽이 되었는지를 생각했다. 그 질문들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다.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꼭 성숙한 선택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고, 그는 그 간격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직 분노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긋남은 분명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느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이대로 남아있으면 자신이 점점 사라질 것 같았다. 그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을 두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한 뒤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책임자는 그의 얼굴을 보고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온 말을 천천히 꺼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왔다는 말, 회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자리를 지켜왔다는 말, 이제는 그 시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다는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말끝도 흐리지 않았다. 요구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들이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책임자는 그 서류를 넘기며 그의 말을 들었다. 듣고 있다는 표시조차 없는 태도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책임자는 그의 말을 정리하듯 짧게 대답했다. 그동안의 시간이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는 말이었다. 회사에는 기준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 설명은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그 기준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떠올려 보았다. 야근했던 밤들, 대신 처리했던 일들, 말없이 넘겼던 상황들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것도 방금 들은 말 속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 더 말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화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다.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한 번의 대화로 이렇게 가볍게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방금 들은 말들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다시 떠올렸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었지만 의미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곳에 남아있는 시간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결심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결론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음속으로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회사가 그의 시간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그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그 행동을 복수라고 부르지 않았다. 보상이라고 불렀고 더 나아가 자유라고 불렀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그는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왔다. 불이 꺼진 사무실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수없이 오가던 복도도 밤에는 발소리가 또렷이 울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다. 이 공간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으려 애썼다. 이 순간에 망설이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가 가장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것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동시에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챙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일부를 되찾는 일이라고. 그 말은 그를 재촉했고 동시에 생각할 시간을 줄여주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라면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래 버텨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을 깊이 붙잡지 않았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도시를 벗어나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하나둘 멀어지며 사라졌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남길지는 아직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유라고 믿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믿음은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거리의 소음은 이전과 달랐고, 사람들의 표정도 낯설었다. 그 낯설음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 상태가 마음에 들었다. 이전의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숙소에서 지내며 하루의 계획을 세웠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어디에 머물지,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질문들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은 선택의 여운이 남아있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 여운을 급히 정리하지 않으려 했다. 낮에는 거리를 걸었고, 밤에는 창가에 앉아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그가 떠나온 도시와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곳에 속해 있었다. 그는 그 차이를 느끼며 자신이 정말로 다른 삶의 입구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는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구의 평가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어떤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었다. 그 감각은 가볍고 동시에 불안했다. 그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하며 새로운 계획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시선을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상대의 걸음이 멈췄다. 짧은 침묵 끝에 그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만남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남겼다. 그날 밤 그는 이전보다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를 찾아온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왜 떠났는지를 먼저 묻지 않았다. 대신 잠시 자리에 앉아 먼 길을 온 사람처럼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설득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어조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우물이 있는 마을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그 우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동시에 모두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만큼 물을 길어갔고 그 질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누구도 그 우물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우물 덕분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매일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고 있고 누구보다 오래 이 마을에 살았으니 내가 조금 더 가져가도 문제 없지 않겠느냐고. 그는 밤마다 남들보다 많은 물을 길어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우물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많은 물을 가져가느냐고. 그는 대답했다. 이것은 내 몫이고 내 필요이며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그는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 혼자만의 것이지 못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한 사람의 선택이 모두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가져온 것들이 정말로 당신에게만 속한 것이었는지를.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오직 당신 한 사람뿐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는 비난하지 않았고 판단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선택이 닿는 범위를 함께 바라보자고 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자유는 선택하는 순간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선택이 닿는 곳까지 생각해야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온다면 그것은 이미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게 된다고. 그 말은 단정이 아니라 설명에 가까웠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것들이 회사라는 공간을 넘어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에 닿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자유라고 불렀던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고 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생각이 머무는 시간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떠나온 장소와 그곳에 남아있을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다. 그 얼굴들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들이 손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안도감과 그 안도감 뒤에 따라왔던 불안이 함께 떠올랐다. 그 선택이 자신에게는 자유처럼 느껴졌지만 그 자유가 닿는 곳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선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는 판단을 대신 내려주지 않았고 방향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선택이 이미 그의 손에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해졌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은 결심이라기보다 이해에 가까워 보였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이 가져왔던 것들을 정리했다. 그 과정은 빠르지 않았고 조급함도 없었다.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그 멈춤은 망설임이 아니라 확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것들을 맡겼다.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조건을 내걸지도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선택했던 길을 되돌아오는데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는 길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가 떠난 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건들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더 커지지 않았다. 법적인 다툼도 공개적인 충돌도 없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 남아 각자의 선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이 자유라고 믿었던 선택을 다시 바라보았고 그 선택의 범위를 스스로 넓혀보았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그 이후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선택 이후 같은 행동은 더 이상 같은 의미로 반복되지 않았다.